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점유율 확대가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로 인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학회라든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내년 내후년부터 사실상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사실상 재무에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이후에 이제 성장 속도를 우리가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23년도 매출이 3,500억에서 2027년도 매출이 1조 4천억대가 거의 5배 정도의 매출 성장 캐파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네,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 인생 주식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신규로 이제 유입되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영상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종목은 이제 종목 추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좋은 주식을 미리 지금 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발굴을 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저는 이제 좋은 주식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사실상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조사해 본 다음에 매매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매매 성향을 가지고 어떤 투자 철학의 원칙을 통해 종목을 분류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거나 혹은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돌파하기 직전 혹은 신고가, 다시 말해서 차트가 하방 추세가 아니라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재무를 보는데, 재무에서는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제가 마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영업이익률하고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률, 이 이익률 캐파가 우상향하거나 최소한 유지 정도를 해주는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 성장에서 매출과 이익 캐파가 늘어나는지를 보고 질적 성장에서 마진율이 올라가는지를 봅니다. 이렇게 재무적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PER이 너무 높다, 이 정도가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이제 좀 저는 좋은 주식으로 분류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수급적인 측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모이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좀 좋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도 섹터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음 단계 정도에는 주도 섹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되는 섹터의 종목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 장이라는 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테온젠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는 더 올라갈 것이다, 유한양행과 리가켄바이오도 더 올라갈 것이다,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수혜를 볼 종목들을 우리가 신규로 본다면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신규로 매수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더 가냐 덜 가냐 물어본다면 저는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끔 소액으로만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후발주자를 보는 투자 성향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주식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업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알고리즘을 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단기간에 지금 벌써 구독자가 2만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종목 그리고 무료로 기업 분석하고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도 크게 드는 거 아니니까요.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SK바이오팜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리가켄바이오 대장주를 항상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후속주를 발굴할 때 대장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가야 후속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가켄바이오 추세 안 깨지고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죠. 사실 이런 대장주들은 이전에 한 번씩 강세를 띄고 나서 숨고르기를 해주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구간에 이제 후발주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대장주들이 또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영원할까요? 아니요, 영원하지 못해요. 얘네도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숨고르기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다 숨고르기 할 때 얘네가 가격대를 좀 떨어지더라도 일정 정도는 유지해 주는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만약에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그 후발주자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간밤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 뭐 블랙엘 수요가 너무나도 충족하다, 이미 벌써 장사할 만한 거, 이제 판매할 만한 거 물량이 이 주문이 꽉 찬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눌림목에서 지금 볼만한 거는 뭐 JNTC, 뭐 DI, 그 다음에 뭐 YC 정도 보실만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고, 뭐 JNTC가 가장 또 상승세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눌림목 이후에 반등세 유지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 눌림목 고려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보시거나, 뭐 말씀드렸듯이 우량주 본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넘어와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탄탄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과정 안에서 SK바이오팜이 직전 거래일 이제 금요일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쭉 밀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줬어요. 외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도 외인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게 들어왔어요. 오늘은 이제 기관이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매물대를 뚫어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역시도 딱 위로 신고가를 써주는 자리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와, 이제 타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좀 고점에 있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대장주인 건 다 알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무너져 있고 뭐 거의 반토막 나 있거나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종목, 바닥에서 이제 추세 돌리는 제약바이오 중에 좋은 거 없냐 했을 때 제가 딱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SK바이오팜, HK이노엔, 그리고 녹십자. 근데 제가 마진율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그 중에 마진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는 SK바이오팜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 이거를 탑픽으로 고른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래만 해도 계속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인데요. 올해부터 마진율이 15%, 14%대로 이제 회복이 되고 내년엔 20%대, 내후년엔 37%, 32%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고속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 마진율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뛰어넘는 정도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2027년도 이제 우리가 추정치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매출이 1조 중반대까지 확 뛸 걸로 예상되거든요. 사실상 2025년도부터가 엑스코프리 그리고 SK바이오팜의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예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이 되면서 이제 꼽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마진율이 뭐 한 30%대 초중반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영업이익 순이익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4천억대 캐파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뭐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SK바이오팜은 동종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에 속한다. 보통 이제 싼 게 비지떡이다 얘기하는데 SK바이오팜은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포텐셜 기대감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산업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때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업종을 보셔야 한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 수출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얼마 전까지 뷰티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뭐 유통 플랫폼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죠. 뭐 실리콘투니 뭐니 하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선 돈이 가장 몰리고 있는 섹터고, 그럼 그 중에서 세계화,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에 성공한 기업이 뭐가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많죠. 뭐 유한양행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SK바이오팜 역시도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경쟁력 자체도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얼마 안 되는, 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거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부터 이제 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는 모든 유통 부분들이 마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의 주력 이제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뻗쳐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데믹으로 진행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오고 있는 거고, 주가가 이제 올해부터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봐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에 와 있고요. 월봉상 보시더라도 지금 딱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예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횡보 이후 매물대 돌파가 나온 자리고, 장기적으로도 봤을 때 유의미한 매물대, 지지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 맞았던 자리를 돌파 후 눌림목 후 양음양 패턴으로 올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저는 1차 목표가로 15만 원 위로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라는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진출에 성공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이익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내후년이라든지 27년도는 훨씬 더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부터가 진짜 찐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우리가 이제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12만 원 정도의 SK바이오팜은 정말 선녀 같은 주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멀리 본다라고 하면 정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황제주에 이제 등극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SK바이오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진율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의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뭐 다 믿지는 않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 어떻게 온전히 믿겠어요. 근데 컨센서스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SK바이오팜이 왜 이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전도가 유망한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주력으로 지금 말 그대로 돈이 되고 있는 거는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엑스코프리라는 거로 이제 얘기하는데, 프로젝트 세노바메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뭐 수노시라고 하는 수면장애 치료제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뇌전증 치료제가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면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병이냐면, 사실 이 용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많이 안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간질, 발작, 이거 뭔지는 아시죠? 간질, 발작 이런 거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는 못 봐도 덜어 있는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면은 간질, 발작 요거를 이제 치료하는 치료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간질, 발작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이 용어를 안 쓰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도 뇌전증 치료제다 이렇게 계속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치료제하고 뇌전증 치료제가 가장 지금 키포인트, 이 기업의 포텐셜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뇌전증 치료제다. 이제 뭐 방사능 치료제라든지 항암 분야까지도 진출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모멘텀, 지금 당장 돈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 진출에 성공해가지고 SK바이오팜의 엄청난 마진율, 포텐셜,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죠?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겨먹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일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웃돈을 주고 사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더 원하는 제품이고,
효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엑스코플이 좋은 점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단점도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처방이라든지 지금 성장 추이 자체도 엑스코플이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출시 후에 월간 TRX 추이를 보시더라도 지금 빈펫이라든지 브리비액트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쟁 약물이거든요. 요거랑 이제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시장 점유율 2등입니다.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원래 3세대 뇌전증 치료제에 있어서 빈펫 이게 이제 맨 처음 출시가 돼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얘가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 그 뒤에 진출한 브리비액트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장악했고 지금 현재 2위가 엑스코프리입니다. 근데 엑스코프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미국 진출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경쟁 신약 TRX 추이를 보시게 되면 경쟁 신약 대비해서 엑스코프리가 지금 처방이라든지 지금 확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 신약들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처방수를 늘리고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기별 TRX 추이도 보시게 되면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훨씬 올라갔고요. 2024년도는 또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25년, 6년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분기별 매출 자체도 어떻죠? 엑스코프리가 꾸준히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이 시장 자체 진출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코프리 자체가 우리가 신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일반적으로 뭘 보냐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약인데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지를 볼 때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잖아요. 근데 약효가 좋다라는 게 뭐냐? 실제로 약을 처방했을 때 병이 낫는지를 보는 게 일단 1번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안정성이에요. 우리가 약을 처방받아서 약이 나와도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약 대비해서 얼마나 효능이 좋냐, 얼마나 안정성이 뛰어나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효과가 좋은지를 보려면 발작 빈도, 우리가 간질 발작 뭐 아까 얘기했죠? 이런 발작 빈도가 얼마나 감소하느냐, 얼마나 효과가 좋냐, 그리고 세이저 프리 효과가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에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 동안 승인을 받은 경쟁약품 대비해서 일단 효능 측면에서는 거의 뭐 월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세대 치료제 중에서는 뭐 부분 발작 대상으로 애드온 테라피라고도 이제 얘기하거든요. 요거로 이제 승인받은 제품들의 우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도 이제 봤을 때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이제 약물 이름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21년도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EMA 시판허가 받고 원래 2020년도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5월부터 이제 엑스코프리가 이제 제품명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듯이 2020년 5월에는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확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한 22년, 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하는 해다. 사실 이제 진짜 시작은 올해부터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 발작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환자 전체에서 한 60% 정도인데 승인된 약물 중에 뭐 거의 뭐 3, 40개 된다고 하는데 한 30% 넘는 환자들은 기존 치료제로 이렇다 할 만한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효과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거의 대다수 뭐 50% 넘어 거의 한 70% 가까운 환자들이 완치 개념이 아니에요. 완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제 흥분하는 거를 잠깐 뭐 억제해 주거나 발작하는 빈도를 좀 줄여주거나 이거지 이게 완화의 목적이지 이 치료의 목적으로서 잘 되지 않고 있다. 아직 그 정도 효능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의 발작 소실, 발작이 없어지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래야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간질이 굉장히 또 위험한 게 막 계단을 오르다가도 발작을 하면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히고 이러면서 이제 2차적으로 외상을 입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뭐 세이저 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경쟁 약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품 대비해서도 거의 한 10배 정도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투약권을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구조로
처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약량이 늘어날수록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봐줘야 되겠다. 약효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고 효력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안정성 측면을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발작 소실이라든지 완전 발작 소실, 이게 완전히 좀 치료 형태로 좀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발작이 완전히 없어져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경쟁약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우수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중단한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작용 비율,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유의미한 부분까지는 아니라 이 효과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효과랑 비교해봤을 때 부작용이 충분히 처방해 볼 만하다. 근데 지금 경쟁약 대비해서는 조금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약이라는 게 뭐든지 다 부작용이라는 게 있고, 경쟁약 대비해서 이제 부작용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하기 전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임상의학계 반응을 많이 본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약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처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상의학계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것 중에 란셋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저널에서 세노바메이트, 에스코프리, SK바이오팜의 제품 가지고 뉴호프, 새로운 희망이다, 우리가 바라던 돌파구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SK바이오팜이랑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 경쟁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UCB나 GW 이런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면 그 뇌전증, 경쟁사에 있는 뇌전증 치료제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이다, 우리가 찾던 돌파구다, 새로운 희망이다, 이 정도까지 평가를 내놓는다는 거는 효과 자체가, 약효 자체가 안정성과 밸런스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신약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브리비액트 점유율 1위라고 말씀드렸죠. 이 점유율 1위랑 비교했을 때도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게 나오고 있어요. 한 팩 가격, 지금 뭐 용량으로, 단일 용량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팩 정으로 따졌을 때도 거의 반 가격이죠. 뭐 $60 대비 $30니까 1일 기준으로 따져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따져도 훨씬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도 좋고 안정성이랑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게 유의미한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정성이랑 약효를 생각해 봤을 때 엑스코프리가 차세대 3세대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약물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약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진출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성비가 좋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사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엑스코프리 처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약효가 좋은데 지금 시장 초기 진입이라 일부러 이렇게 좀 가격을 다운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더 올려도 수요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정 정도는. 왜냐하면 경쟁 신약 대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더 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로 인한 매출 구조가 올라갈 것이고, 당연하게도 마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30%대 마진율로 넘어가게 되면 내후년에 결국 이익 자체, 매출 캐파가 커지면서 마진율 자체도 상향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엑스코프리라는 뇌전증 치료제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점유율 확대가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로 인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학회라든지 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내후년부터
올해부터 사실상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엑스코프리의 이제 매출이 사실상 재무에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이후에 이제 성장 속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2027년도 지금 23년도 매출이 3,500억에서 2027년도 매출이 1조 4천억대가 거의 5배 정도의 매출 성장 캐파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캐파는 SK바이오팜이 상장 이래 역사상 최고 영업이익과 최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봐서 투자를 한번 고려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상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당연하게도 절대적인 건 없고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상 지금부터 타점까지 온 종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외인 매수세 상위권에 올라온 제약바이오가 몇 개가 있는데 뭐 SK하이닉스가 2등이고 뭐 ABL바이오, 사실상 제가 리가켄바이오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ABL바이오를 사시라 말씀드렸는데 이미 ABL바이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알테오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상위권이거든요. 그 다음 뭐 KB금융 얘도 지금 매물대 뚫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금융주가 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런 금융주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SK바이오팜이에요. 제가 제약바이오에서 진짜 내가 그냥 난 무난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탄력적으로 좀 잭팟을 노려볼 만한 종목은 저는 SK바이오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뒤지지 않을 만큼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SK바이오팜 제가 오늘 기업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렸는데요. 사실상 미국에서 이 뇌전증 치료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 탑은 물론이고 전 세계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제품이니만큼 세계 경쟁률에 있어서는 탑 1, 2를 다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도까지 우리가 내다본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 얼마나 갈지 저는 모르긴 몰라도 3배 이상은 기본적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황제주라고 부르는 100만 원대까지도 기대해보는 건 아주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알람 버튼까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10만 명, 20만, 100만을 넘어서까지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